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30대의 젊은 남자 궤양성 대장염 환자입니다. 2025년 4월부터 혈변과 설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원래도 술을 많이 마시고 나면 다음날 혈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은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20년 넘게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해오고 있는데 치료된 환자분들 중에서 재발한 분들이 있겠죠. 재발한 분들 중에서 술은 궤양성 대장염 재발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술을 마시면 궤양성 대장염이 잘 치료되지도 않고 재발할 가능성도 아주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술을 마시고 나면 다음날 혈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모르고 몇 년을 사신 거죠. 저는 이런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인데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얘기죠.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장이 좀 약해 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2025년 7월에 내시경을 하고 나서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았다. 한걸음 한의원으로 오신 것은 2025년 7월 26일입니다. 대변은 하루에 한두 번, 정상변, 혈변은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나온다. 피곤하면 구내염이 잘 생긴다. 소화가 좀 안 된다. 증상이 심하진 않죠. 양약은 안 쓰기로 하고 한약만으로 치료합니다. 2025년 7월 30일 대변 칼프로텍틴 70점, 대변 자멸 반응은 59점으로 음성입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것이 있죠. 대변 칼프로텍틴 점수가 거의 정상이라는 점입니다. 칼프로텍틴 점수는 많은 병원들이 50점 이하를 정상으로 잡고 있죠. 하지만 50점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80점 이하를 정상으로 잡고 있죠. 대략적으로 100점 이하면 정상이라고 봐도 됩니다. 물론 50점 이하면 더 좋긴 하죠. 그런데 이분이 70점으로 나왔고 혈변도 검출이 안 된 거죠. 대변 칼프로텍틴은 장에 있는 염증을 측정하는데 아주 유용한 바이오마커죠. 논문마다 다르지만 대장 내시경과 결과가 일치할 확률이 80%가 넘습니다. 즉 칼프로텍틴 수치가 높으면 대장 내시경상의 염증이 심하고 칼프로텍틴 수치가 낮으면 내시경상의 염증이 별로 없는 거죠. 80%라는 수치가 아주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기는 하는데 이게 100%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100%라는 것은 없죠. 그래서 내시경과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20% 정도는 된다는 얘기죠. 이분이 이런 경우죠. 칼프로텍틴 수치는 정상인데 내시경상의 염증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궤양성 대장염 치료를 종료할 때 반드시 내시경을 해 보시도록 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칼프로텍틴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도 내시경을 해보면 염증이 약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칼프로텍틴 수치가 정상인데 염증이 엄청 심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칼프로텍틴 수치가 정상이면 내시경상 염증이 완전히 없거나 있어도 아주 약간 있는 정도죠. 치료 막바지에 양약을 다 끊고 나서 몇 개월 동안 칼프로텍틴 수치가 정상이면 내시경을 해 보도록 하고 정상이면 치료를 종료합니다. 만약에 양약 다 끊고 몇 개월 동안 칼프로텍틴 수치가 정상이어서 내시경을 해봤는데 염증이 아주 조금 남아있다. 그러면 몇 개월 치료를 좀 더 하고 치료를 종료합니다. 이게 제일 합리적이죠. 2025년 9월 29일 대변은 하루에 한 번, 정상변, 잔변감 최근에는 별로 없다. 혈변이 가끔 묻어나온다. 점액변은 계속 있다. 식욕 나아졌다. 식사량 1인분 소화 양호하다. 2025년 10월 22일 대변은 하루에 한두 번, 정상변, 혈변, 점액변 없어졌다. 아직 구내염은 있다. 2025년 10월 29일 대변 칼프로텍틴 33점. 처음에는 70점으로 살짝 높았는데 완전히 50점 안쪽으로 내려왔죠. 2025년 11월 28일 대변 칼프로텍틴 3.9점. 더 떨어졌네요. 2026년 1월 16일 대변 칼프로텍틴 16점. 여전히 너무 좋고요. 2026년 3월 27일 대변 칼프로텍틴 36점 정상이고요. 2026년 4월 22일 대변 칼프로텍틴 11점. 계속 좋죠. 3개월 이상 양약을 안 쓰면서도 대변 칼프로텍틴 수치가 모두 정상이죠. 그래서 내시경을 해보고 종료하기로 합니다. 내시경 사진 전후를 비교해 봅시다. 이쪽이 2025년 6월 2일에 실시한 내시경 사진입니다. 주로 직장 쪽에만 염증이 있습니다. 직장으로 들어가자마자 피가 보이죠. 여기도 피가 나고 있습니다. 장벽이 헐어서 피가 많이 나고 있죠. 같은 부위를 좀 더 자세하게 찍었죠. 나오면서 다시 찍었고요. 다른 부위에도 출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문으로 들어간 내시경을 이렇게 구부려서 항문 바로 위쪽을 관찰하는 거죠. 여기 오른쪽 아래 구석에 보면 출혈되는 부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면서 직장 쪽을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출혈되는 부위를 찍었네요. 직장 쪽에 출혈이 있고
염증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쪽은 2026년 6월에 실시한 내시경 사진입니다. 1년 만이네요. 대장 쪽이 깨끗하죠. 혈관도 선명하게 잘 보이고요. 아까처럼 항문으로 들어온 내시경을 구부려서 항문 바로 위쪽 직장을 보고 있죠. 2025년에 찍은 사진과는 다르게 출혈되는 부위가 전혀 없죠. 아주 깨끗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깨끗합니다. 혈관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죠. 직장 쪽도 아주 깨끗합니다. 여기도 피가 흐르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죠.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찍었는데 2025년 6월에 찍은 사진과 비교해 보면 대장은 아주 깨끗하게 나옵니다. 작년에 내시경을 했던 의사가 내시경 소견을 써줬네요. 이전 검사에서 발견되었던 직장의 다발성 염증성 변화는 관찰되지 않음,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이분은 사실 증상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대변도 하루 1, 2회 정상변이었고 혈변도 한 달에 서너 번 정도였죠.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이 정도 증상이면 많은 분들이 그냥 장이 좀 약하다 하고 넘어가시거든요. 이분도 술 마시고 다음날 혈변이 있었던 거를 몇 년 동안 모르고 지내셨어요. 증상이 가볍다고 해서 병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내시경을 해보니까 직장 쪽에 출혈과 염증이 분명하게 있었잖아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칼프로텍틴 70점. 이 정도면 거의 정상 범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시경을 해보니까 염증이 있었죠. 칼프로텍틴과 내시경이 일치할 확률이 80% 정도입니다. 높은 확률이긴 하지만 100%는 아니에요. 이게 제가 치료를 종료할 때 반드시 내시경을 확인하도록 권해드리는 이유입니다. 수치가 정상이어도 내시경에서 염증이 남아있을 수 있고 그러면 치료를 조금 더 이어가야 하거든요. 세 번째,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술입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이 술을 드시면 치료도 잘 안 되고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확 올라갑니다. 이분도 술을 마신 다음날 혈변이 있었던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1년 동안 꾸준히 치료하셔서 지금은 내시경까지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증상이 가볍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술은 최대한 멀리 하시고 정기적으로 내시경까지 확인하시는 것,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케이스에서 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혹시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칼프로텍틴과 내시경의 차이, 음주와 재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보고 주제로 다루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